눈물로 지새운 유리, 최민환 상대 양육권 소송 시작. 제발 새 아이 돌려줘. 전 남편 최민환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유리는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새 아이까지 넘겨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쫓겨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3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깨닫고 이에 정식으로 재산도 분할받고 빼앗긴 양육권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양육권 포기 후 유리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누리꾼들의 악플에 칼부터 빼들었습니다. 유리 측은 작심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과연 새 아이를 되찾기 위한 유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유리 사건을 맡은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최민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7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유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새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유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소속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다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셔서 근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개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주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승소 가능성보다 다소 부풀려서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법원은 반드시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 변호사는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너 제대로 안 하면 양육권 변경될 거야. 너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아이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양육권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권유하는 편이다라며 또 내용상으로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유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다른 사례와는 달리 유리는 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약속글에 유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데려온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유리가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면접에서 받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까 거의 양육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유리는 주기적으로 새 아이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새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 변호사는 법원이 누가 더 주 양육자로 적합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유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었다.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법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또 아이들이 그 상황, 현재의 양육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또한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으며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철저하게 아이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고 그것은 어느 면에서 바람직한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리는 최근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 처분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유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양소영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서 변호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리가 분류한 구조지만 새 아이를 맡아 키우고자 하는 유리의 진정성이 담당 판사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된다면 얼마든지 승소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과연 이들의 소송에서 최종 승자는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민환과 유리는 2018년 5월 첫 아들을 출산했고 2020년 2월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습니다. 유리는 당시 최민환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이와 같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지금은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혼 사유가 최민환 유흥업소 출입이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일에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경제적인 이유로 친정과 시댁을 비교했을 때 전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그렇게 결정했으나 이제는 그 결정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그동안 유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인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악플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취할 때는 대부분 그 증거를 캡처하여 보관하게 되는데 아마도 양소영 변호사 측에서 현재 달린 댓글들을 찾아서 캡처하는 작업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한 악플러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유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녹취록과 함께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진다거나 술에 취해서 돈을 가슴에 꽂은 적도 있다. 업소 사건도 알기 전의 일이다라고 폭로에 충격을 자아냈는데요. 이로 인해 최민환은 현재 모든 예능에서 하차했고 FT 아일랜드 역시 최민환 없이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또 경찰은 최민환에 대해 성매매 처벌법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홍기는 7일 러브인 서울 2024 공연 포스터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포스터에는 이홍기와 이재진의 모습만 담겼을 뿐 최민환의 모습은 삭제됐습니다. 이홍기는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을 때까지도 그를 옹호했는데요. 최초 유리의 폭로 이후에는 둘의 사생활이었고 이렇게 되어버렸지. 잘못한 건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지. 그래도 우리 모두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덩이를 맞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홍기는 최민환을 비난하는 팬에게 성매매가 아니고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면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최민환을 감쌌던 이홍기지만 대중의 비난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한 듯 2인조 FT 아일랜드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1심, 2심, 3심까지 거치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그동안의 최민환은 법정을 들락거리면서 여론으로부터 가혹한 문매를 피할 길이 없으며 어렵게 쌓아온 이미지는 추락하고 깊은 고난의 길로 접어들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새 아이를 되찾기 위한 유리의 소망은 뜻대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창힐 TV였습니다.